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그동안 통계에 집중을 하느라고 경제 쪽을 못하고 있었는데, 통계 분야가 일단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물론 통계도 거의 끝났다는 얘기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지금부터는 다시 경제 쪽을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시작한 북 리뷰의 첫 번째 것은 어, 가치 투자자에게서는 어찌 보면 제2의 바이블이라고 볼 수도 있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입니다. 이 필립 피셔는 워런 버핏, 투자만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분이죠. 그분이 스승으로 꼽는 사람이 딱 둘이 있었는데, 실제로 경영대학원에서 배웠던 벤과, 그리고 책을 통해서 접했던 필립 피셔가 그 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필립 피셔가 쓴 책 중에 가장 기본적인 책이 위대한 기업이고, 그리고 응용에 조금 가까운 게 보수적인 투자자는 잠자리가 편하다는데, 이건 김이 이전에 리뷰를 했고요. 그 기본이 되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를 오늘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립 피셔는 상당히 그 장기 투자로 유명한데요. 수십 년 동안 20년에서 50년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은 어, 어떤 기업이 위대한 기업이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는 경영진, 그리고 노사관계. 기업이라는 건 회사라는 거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거죠. 거기서 나오는 것은 연구 개발을 통한 제품과 그 제품을 파는 영업력이겠지만, 그 연구 개발과 영업력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을 리딩하는 매니지먼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5가지의 그 포인트를 제시를 하는데, 요약을 하면 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한 기업을 장기 동안 보유를 해가지고, 그리고 은퇴 시점에는 인덱스로 전환하는 게 좋습니다. 필립 피셔 자체가 90살까지 살았지만, 그리고 죽을 때까지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했지만, 실제로 80 이후에는 알츠하이머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부모님이 건강하시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희 어머니도 치매 증상이 있으시거든요. 아직 뭐 저를 알아보긴 하시지만 자꾸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살과도 같은 행위겠죠. 그래서 워런 버핏이 만약 자기가 죽으면 부인한테 유산을 물려주면서 ETF에 투자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혹은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이라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의 신체 능력과 정신 능력은 젊을 때 좋습니다. 신체 능력은 20대 후반에 절정을 이루고 쇠퇴하기 시작하고요. 정신적인 능력은 신체 능력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가긴 하는데, 어쨌든 65세 이후에는 쇠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차가 있으니까 여러분 가족력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만큼 이쪽에 능력이 없다면, 경험이나 능력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인덱스를 그냥 따라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인덱스도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가치 투자의 필독서로 두 권을 꼽는다면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와 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바로 이 책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면은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는 너무 원론적인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미 리뷰를 했던 보수적인 투자자는 잠자리가 편하다를 더 추천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세 권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는 기본이 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이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걸 기본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워런 버핏이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을 투자하라라는 책을 읽고 그 서부 캘리포니아까지 가가지고 피셔를 만났다고 합니다. 감명을 받아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나의 스승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이 벤자민 그레이엄의 방식은 자산 가치를 강조를 하고 그리고 이 자산 가치라는 건 재무제표를 기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특징은 과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백미러를 보고 운전을 하는 거죠. 물론 백미러도 봐야 됩니다. 현재가 어딘지도 봐야 되고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필립 피셔한테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웠는지 그걸 한번 보시죠. 15가지의 성장주 선택 기준은 최고의 경영진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것 중에는 바보도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더 좋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누구나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기업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그 해자가 있어야 되죠. 해자가 어떤 형태로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모든 기업은 인간이 필요한 서비스나 제품을 개발할 그리고 제공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탁월한 연구개발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구개발 통해서 만들어낸 제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리고 판매를 할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사람들이 뛰어나야 되고 그 사람들을 뽑는 것은 사실은 최고 경영진이죠. 그래서 최고 경영진이 좋아야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향해서 회사가 어디로 가야 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연구개발이나 영업에 투자를 할 것인지 그걸 고려를 해야 되고 어떻게 노사관계를 잘 끌어갈 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진실해야 됩니다. 뛰어난 사람이 그거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악용하면은 대리인 문제가 생기죠. 이 회사는 주주일 것인데 최고 경영진이 주주가 아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쓴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워런 버핏이 했던 가치주는 현재의 상태와 과거의 상태를 보는 것이고 하지만 이것이 계속 늘어날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 그거는 이 재무제표를 봐서도 어느 정도 추세가 있기 때문에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얼마나 더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인지 이것은 이 15가지의 성장주 선택 기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투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식이 유리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채권보다 주식이 유리하다. 그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밑에 있는 게 바로 달러입니다. 달러는 원래 금하고 거의 가치가 같었죠. 하지만 금태환이 중지된 다음에는 달러는 발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고 금은 그대로 유지를 했죠. 그보다 조금 좋은 게 단기국채, 조금 더 좋은 게 장기국채.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위에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잘 능력이 없다면 그냥 ETF를 사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도 그냥 현금을 갖고 있거나 국채를 가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 이유는 불황구의 도입부에는 주식이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어, 채권이 유리하지만 불황이 되면은 예전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공황도 발생하고 그러지만 불황이 되면은 정부 정책이 발생하죠.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도 적자 예산 편성을 하고 화폐를 많이 발행을 하고 그래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리고 금태환 이후에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도 되고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유리한데 문제는 언제 주식을 사야 될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장기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주식 투자를 하려면 우량주를 해야 되겠죠. 주식이 나쁜 점 중에 하나가 채권보다 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그래서 우량 주식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량 주식을 골랐다면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에 사야 되느냐? 그거는 간단합니다. 그냥 합리적인 시장가에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량한 기업이라면 위대한 기업이라면은 주가가 할인돼서 거래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위기 때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급반등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전쟁, 2차 세계대전 같은 게 예가 되겠죠. 아니면 뭐 코로나 같이 전염병 같은 게 있어도 하락을 하기는 하지만 투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급반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가 위대한 회사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15가지 확인 항목을 여기 그림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읽어보십시오. 시장 잠재력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는지, 기술 개발 효과가 의지가 있는지, 생산적인 연구 개발이 있는지 이게 다 아까 제가 정리한 그 4가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필립 피셔 자체도 이거를 갖다 생각해냈던 필립 피셔 자체도 80대에 들어서는 많이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ETF, 자신이 없는 경우는 ETF에 묻어놓으시는 게 좋고 이거는 자기가 가장 좋다고 정말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면 좋은데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사항이 제가 이미 리뷰를 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보수적인 투자자는 잠자리가 편하다. 그래서 ETF에 기본적으로 깔아놓으시고 그리고 보수적인 투자자는 잠자리가 편하다를 읽고서 정말 이것이 좋다라고 판단됐을 경우에 이것을 사서 장기 보유하시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충고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은 간단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성장주 투자에 대한 소감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산주 투자도 좋지만 자산주는 기본적으로는 소외된 이유가 그 성장성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퍼가 높을지라도 이 성장 효과가 그 퍼보다 더 높다면 좋다고 피터 린치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퍼가 높은 것 중에서도 버리지 말고 퍼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이익 성장률이 퍼보다 더 높은 기업 중에서 이 위대한 기업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걸 투자를 하시면 피터 린치나 아니면 이 책을 썼던 필립 피셔처럼 수천 배의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십 년을 갖다 보유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보수적인 투자자 책도 안 읽으셨으면 한 번 더 읽어보신 다음에 여러분 다른 친구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성장주 투자를 할 때는 자산주 투자보다는 훨씬 더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같이 결정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이었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것으로 만나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